안녕하세요. 낭만 청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교사가 찍어 올린 영상 하나가 일본 사회를 바꾼 이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 낯선 한국행.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교토에서 35년째 국어교사로 일하고 있는 무라타 히로시입니다. 작년 3월, 제게는 조금 당황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 수학여행 목적지가 한국의 서울로 결정되었다는 공지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을 가고 싶었거든요. 우리 학교는 교토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매년 도쿄대 합격자를 20명 이상 배출하고 학생들 대부분이 명문대에 진학하죠. 그런 학교에서 왜 하필 한국인가 싶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미국은 비자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가깝고 저렴한 한국이 선택되었던 거죠. 2학년 담임으로서 120명의 학생을 인솔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전회의에서 우리는 경복궁, 명동, 남산타워 같은 정해진 관광 코스를 짰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 수학여행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K-팝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은 환호했지만 남학생들은 시큰둥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뭐가 있나요? 아이돌 말고 볼 게 있나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뉴스에서 보는 경제성장 이야기, K-팝 인기 정도가 전부였죠. 출발 전 학부모 설명회에서는 몇몇 부모님들이 걱정을 표했습니다. 음식이 맵지 않냐, 안전은 괜찮냐, 영어가 통하냐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안심시켰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본 적도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그저 큰 문제 없이 다녀오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인터넷으로 서울을 검색해봤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야경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했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을 받은 인천공항. 드디어 출발 당일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들떠 있었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시간이라는 짧은 비행 후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다녀오자. 학생들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일정대로 관광만 하고 오면 된다.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어차피 관광지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천장이 어찌나 높은지 마치 거대한 궁전 같았습니다. 통유리 벽면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학생들도 입을 벌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제가 알던 일본의 어떤 공항보다도 규모가 컸습니다. 나리타 공항을 여러 번 가봤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에 로봇이 지나갔습니다.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따라갔습니다. 로봇이 일본어로 길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살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어 표기가 정확했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던 버스가 보였고 가이드가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일본어가 유창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본보다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크고 깨끗하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가이드에게 인천공항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물었습니다. 2001년에 개항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방금 본 시설을 생각하니 이해가 됐습니다. 세 번째, 서울의 거리, 그리고 역사. 버스는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넓고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고층 건물들,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예상과 달랐기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접어들자 높은 빌딩들이 더욱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다리 위로 차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가이드가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도쿄와 비슷한 규모였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잠시 쉬는 동안 동료 교사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괜찮네요. 예상과 다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부터 호텔까지 오는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명동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평일 아침인데도 유동인구가 상당했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전날 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텐데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도블록도 잘 정비되어 있어 걷기 편했고 횡단보도의 신호등에는 남은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호를 잘 지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은 깨끗했고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내린 후에야 탑승했습니다. 전철 안도 깨끗했고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서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도쿄 전철과 비슷하지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타셨습니다. 노약자석은 이미 차 있었지만 놀랍게도 젊은 사람 3명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해 위풍당당한 광화문을 보았을 때 학생들은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이드는 경복궁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재건되었고 일제강점기 때 많이 훼손되었다는 아픈 역사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가이드는 하지만 지금은 복원하고 있다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이 서로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며 금방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사는 아프지만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하철에서 찍은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서울 지하철에서 본 광경, 설명은 수학여행 중 목격한 장면입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사이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어섰고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렸습니다. 감동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연출이다. 일본을 비하한다는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500만을 넘어섰고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영상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한 방송국에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싶었으니까요. 방송에서 반대측 패널은 영상이 한국을 미화하고 일본을 깎아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미화가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토론의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논란은 점차 잠잠해졌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부터 달라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아이가 여행을 다녀온 후 많이 성숙해졌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 후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 한국과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사 교류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도 참여 신청을 했고 선발되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사 연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 학교들을 방문했습니다. 교실에는 전자칠판과 태블릿이 갖춰져 있었고 학생들은 활발하게 토론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급식을 먹고 스스로 식판을 정리했습니다. 환송회 때 한 한국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덕분에 이런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그저 제가 본 것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겁니다. 편견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 용기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지만 마음은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을 했지만 가장 큰 교훈은 이번 여행에서 얻었습니다.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보라고, 직접 경험하고 배우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 영상은 인터넷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답니다. 찬반 논쟁은 여전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보여줬고 그 진실이 작은 변화를 만들었으니까요. 한국과 일본의 미래는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저 작은 다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다리를 건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